일단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8월 15일 0시에 이제 사면이 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의 사면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범여권 차원에서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별로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이 되는 인물들도 많은데, 사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좀 걱정스럽죠. 뭐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요. 네. 뭐 여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8월 15일 저녁 광화문에서 대통령 그 국민임명식이죠. 네. 거기에 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안 간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우리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진영 대결이 좀 극심해지는 이런 게 나타나고, 이제 이게 계기가 된 게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이 문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도 몇 번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민생 사면만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 사면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 사면을 하게 됐고,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끼어서 국민통합 이런 명분에 맞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면해주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좀 끼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그분들은 좀 조국 전 대표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권에는 부담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이 부담을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좀 힘들지만 외로운 결단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여론 수습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보수 세력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그 중도층 유권자들도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의 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결정하는 데 세 가지 정도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생각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사면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다. 그리고 연령대나 세부적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 지지 구조가 깨뜨려지는 거는 아니다라는 몇 가지 선례들이 좀 나왔다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송영길 원내대표 그 문자 그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문자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권이 극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정당성을 좀 상실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좀 표시가 되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우스운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좀 어르신들이나 단체 쪽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사면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면 복권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부담감, 그다음에 사면했을 경우에 약간의 부담감을 낮추어주는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작동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 사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지인이 올려놨던데,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사면을 자신과 딸들에게 평생 폭력을 휘둘렀던 남편을 살해한 여인을 사면을 했었대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복역자, 그 다음에 매춘부 시절에 자신의 고객을 살해했던,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을 이 복역했던 사람을 마크롱 대통령이 사면하고, 그게 전부일 수는 없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스토리가 있는 사면자들이 저는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였던 사람이 저질렀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범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리기 위한 거라기보다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유불리의 문제들도 있고, 의리와 또 공정과 불의의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감과 감정적인 온정의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스피커가 이쪽이 큰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두가 정치적으로 해서 다 다룰 것 같지만 이걸 끊임없이 희석시킬 수 있는 사면이 의미 있다라는 스토리를 저는 좀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정치 사면이라는 게 워낙 이제 부각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최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참
좀 무리한 과정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라도 어렵고 경제 외교 안보다 어려운데 정치 사면하지 말고 나 안 나갈 테니까 이번에는 좀 민생 사면만 해주면 어떠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스스로.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놨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많이 줄여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 공개적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비공개 얘기를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니 근데 그 워낙 그 뛰어난 견해라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도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도 이제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5일 0시니까 14일 밤에 나오겠죠. 그때 이제 어떤 표정, 어떤 태도,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전 좀 수그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조국 전 대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이번에 왜 그 특혜 사면 받느냐, 왜 정치 사면 받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오히려 반대 진영 또는 중도층 이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웅의 귀환, 우리 반지의 제왕에서 뭐 왕의 귀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죄송하다 이 얘기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좀 빨리 나왔다, 감사하다. 앞으로 내가 뭐 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기여하면서 살겠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낮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 메시지 어떻게? 저도 그러니까 향후의 사명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 말고요. 그걸 가지고 사면의 정당성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또한 너무나 큰 호불호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이해해달라. 안타까움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어쨌든 결단을 해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라는 정도로 좀 짧게 하시고 그럼 된다면 당과 지지자들에게도 사전에 그 현장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이 현재 안타까운 역사가 반영돼 있는 집결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단순하게 기쁨 이런 걸로 현장에서 환호하는 이런 개념들보다는 조금 차분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한 발 더 나가자면 의제에서 빨리 사면 부분 말고 다른 의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조국 대표께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결정된 부분들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걱정이에요.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김선민 의원이 대표 원하는데 가고 계신데 그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기로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게 기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을 새로 뽑아서 새로 출범하겠다. 뭐 그래서 전당원 투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아직 조국 전 대표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르다. 그렇죠. 벌써부터 뭐 조국 전 대표 다시 우리 대표로 옹립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지금부터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오늘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조국혁신당 오늘 당무위원회 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럴 때는 아니에요. 일단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3시 얘기한 대로 굉장히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서둘러서 지금 현 지도부 사퇴한다는 얘기는 왜 하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런 태도나 아니면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뭐 비공개로 이야기해서 사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가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당사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일 첫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조국 대표는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면이 되든 안 되든 언제 사면이 되든 간에
정치를 계속할 숙명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조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더라도 혹은 하기 싫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결정이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뭐 끝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 기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큰 기회가 이제 네. 저는 이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님 나오면 정치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시기가 그렇게 늦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그걸 쉼표를 두냐 안 두냐가 엄청나게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조금만 했으면 좋겠고. 단 며칠이라도 좀.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한 며칠 쉬셔야지요. 그렇죠. 몸도 좀 추스려야 되고. 예, 약간 그 부분은 뭐 오늘 그렇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내부에서도 이런 좀 건강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당대표가 되는 거는 이제 수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럼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에 나갈 것이냐, 부산시장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나갈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행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떤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사실 조국 혁신당에 있거나 보좌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출마를 기본 전제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선거라는 기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네.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게다가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래도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난 총선 때 엄청난 지지층 내에 지지를 가졌던 현존하는 정당의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지역에 좀 이 상징성이나 연관고리들이 너무 좀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출마를 위해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사퇴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남 네. 혹은 경기 뭐 수도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면은 보궐선거가 이번 기회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부산, 서울 시장이나 이런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를 하면 그 지역이나 혹은 전국적인 선거에 대한 지원들을 리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보다는 네.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으로 나가시는 게 저는 뭐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네. 어디로 갈 거냐? 부산? 저는 전혀 사투리를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인데 정치를 근본적으로 좀 흔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금 국힘이나 이렇게 한쪽 층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대로 내용적으로 컨텐츠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PK 쪽이나 이런 쪽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힘이 실리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왜냐면 당대표나 아니면은 뭐 지역구 의원이 되는 거는 당을 이끌면서 할 수 있지만 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장관님하고 생각이 좀 반대인데 광역단체장 출마해서 일단 될까 싶어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네. 그것도 뭐 민주당이 그럼 무공천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그런 식의 연합공천을 아예 합당을 하면 몰라도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연합공천을 한다. 우리 그 까다로운 유권자들이 동의를 해줄지 뭐 되지도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건 비례대표 의원 잠깐 한 거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정치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일단 심판대 한번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네. 된다고 무조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어디가 됐든 뭐 상징성 있는 지역에 출마해서 내가 정치에 복귀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인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좀 동의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장관님 얘기하신 거하고 좀 이제 반대쪽인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온갖 언론에서 이미 다 정치면에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자들이 이제 워낙 이런 그 조국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데 사실은 이 얘기 자체를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서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아직 나오지도 스스로. 않았는데 무슨 벌써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인천 개항 무슨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관님 표현대로 쉼표. 네. 지금은 약간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 나왔습니다. 지난 11일에 리얼미터가 발표를 한 건데,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응답자의 56.5%가 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주보다 6.8%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일단 조국 전 대표 사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멜론의 달콤함과 참외의 아삭함을 골고루 갖춘 신품종 망고 참외 2kg을 29,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향에 모양도 망고를 닮아 색다르고 예뻐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2주에 한 번 KSY에서 정기 조사를 하는데 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원래 낮았기 때문에 네. 확 꺼진 건 아닙니다. 저희는 54.7% 긍정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조국 대표 사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이나 모든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주술처럼 네. 사면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KSY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KSY는 월화. 예, 조사해서 그러면은 거의 발표한 사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거네요. 이게 조사할 때 참 조사하는 중에 사면이 돼버려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대상자들 다 나오긴 있었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긍정 부정 요 지질도 중요한데 저희 조사 결과가 지난 조사에 비해 가지고 네. 긍정 평가가 4.1%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 평가는 4.0%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오지선다로 하거든요. 매우 잘한다, 그다음에 보통이다. 못한다. 그 보통 넣으면 보통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지선다죠. 그렇게 가는데 적극적 지지층이 이번에 좀 빠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에서 그 42.1에서 35.9 마이너스 6.2%가 빠졌습니다. 네. 적극적 지지층에서. 네. 그리고 40대에서 70.2%에서 60.4%로 마이너스 9.8%가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네. 리얼미터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도 그 전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 긍정에서 마이너스 6.8%인데 적극적 지지층에서 마이너스 4.9% 빠졌고 40대에서 마이너스 6.5% 빠졌고요. 네. 거기는 50대에서 마이너스 8.6%가 빠졌습니다. 50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층들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네.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사는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누구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지지층 40대, 50대 민주당을 견인하고 있는 이쪽에서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아예 부정할 정도로 의해 반대할 거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층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준석 의원의 그 차명 계좌,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에 관련돼서 정책적인 모호한 부분들이 실제 경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면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닌 건 저희가 조사할 때 부정평가의 이유,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는 점이 네. 뭐냐 했을 때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던 국민 통합이 15.2%로 두 번째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 사면이라는 말은 게 어쨌든 국민 작동을 한 통합이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일부는 저는 작동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 지지층에 그리고 40, 50대에서 빠지는 게 이 하락세를 주요하게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여론 지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변수는 사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정책적인 부분들에 관련된 것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제가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는 하락하면 네. 그거는 저는 만회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돼 버리면 이거는 그냥 이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고 삶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조국 대표 약간 쉼표 부분들, 그다음에 사면 이슈가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등 이슈를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실제 정책적인 성과를 가지고 포지티브하게 갈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행일지 아닐지 결과적으로 모르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나 등등 외교적인 이슈나 네. 지금 산재나 이런 대통령께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부각시켜서 이 부분을 역전시킬 거냐에 대한 정부의 고민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이냐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네.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 공개가 됐지만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시 이 업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진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하향세는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비관론인데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에서 태도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익명이라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떨어졌는데 왜 그렇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 참모 중에 한 2분 정도가 한 분은 지금 휴가철이라 네. 조사가 좀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네.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기간 중이라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좀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있나요? 조사 전문가로서 그 두 가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휴가는 일정 정도는 반영될 수 있다. 아주 미세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최대의 스피커인데 아니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네, 휴가철이니까. 국민 휴가철. 네. 그 이야기였습니까? 네. 그거는 응답이 좀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 두 가지 그리고 국민의힘 컨벤션 그 부분은 네. 그거는 조금 저는 과도한 해석일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44.4% 저희 조사입니다. 44.4%고 국민의힘이 27.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저희가 4차 조사했던 것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일부의 관심도나 주목도가 높아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국정 운영을 자주하는 게 아니고 국정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저는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뭐 약간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때 뭐 아니 그러니까 참모로서는 대통령실 참모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걱정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응하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진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참모가 얘기했는지 궁금해지는. 한 두 분 정도